어느 수영부 학생 중에서 평영을 할 수 있는 학생이 15명, 저병을 할 수 있는 학생이 13명, 평영 또는 저병을 할 수 있는 학생이 19명이라고 할 때 평영과 저병을 모두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있는데 그냥 적으면 되겠네요. 평영을 할 수 있는 학생 수를 A 집합을 한다면 NA가 지금 15명이 땄으면 그 다음에 저병을 할 수 있는 학생은 B 집합을 한다면 NB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13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영 또는 저병인데 또는 동그라미 볼까요? 평영 또는 저병이란 말은 나타내는 수학적 의미가 뭐야? 합집합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생겼어요? 평영 또는 저병 말씀 학생 수가 19명이라고 했대요. 그때 물어보기를 평영과 저병을 모두 할 수 있는 모두에서는 이제 둘 다라는 의미잖아. 둘 다. 따라서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답이 나오겠네. 맞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잖아. 맞나? 각각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28이가 28. 28에서 얼마 빼야지 19가 됩니까? 9를 빼야 된다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답은 바로 9명. 답 나왔습니다. 두 개 1번 문제. 쉬웠네. 2번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의 A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30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N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 NA 15 그 다음에 B 집합은 17 이게 17 그 다음에 이렇게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놈이 지금 5명일 때 물어봤는 거는 마지막에 N A 교집합의 B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거부터 한번 보고 이건 뭐랑 같은가? 이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뀐다 했잖아. 따라서 이거는 A 차집합 B 그놈의 원소 개수가 뭔지 물어보는 거야. A 차집합 B. 자 이놈은 또 구하는 공식점 두 가지 적어줬잖아.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는 NA A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뭘 빼면 되는지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전체 A, B 합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MB, B 집합의 원소 개수 빼는 방법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다 이쁘잖아. 근데 여기 좀 지저분한데 이거 한번 고쳐볼까? 이건 또 뭐랑 같은가? 이거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드물어 공식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놈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NU에서 또 자기 자신 빼는 거야. A 합집합 B 이렇게 해서 나눠요. 이거랑 같은 건데 지금 전체 집합이 30을 해줬고 그렇지? 도대체 얼마를 빼야지만 그래야지만 자, 요 값이 지금 뭐라고 해줬잖아. 5명이 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요 네만 들어갈 거 아니니까 25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요 공식은 좀 편하겠네. 결국 내가 한다면 25 빼기 B 집합의 원소 개수가 17이라고 해줬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8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8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3번 60명의 학생에게 A와 B 문제를 풀게 했더니만 A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B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적어볼까? 전체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0명 A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했으니까 NA가 35 자, B 문제를 푼 학생이 28명 그 다음에 A 문제와 B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 학생 수 어디를 말하고 있겠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지 맞지? 따라서 A와 B와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그놈들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인지 되겠습니다. 그놈이 5명입니다. 라고 할 때 A, B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푼 학생 수 100%.
이게 좀 한 문제만 풀었다. A와 B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풀었단 말은 이 말이잖아요. 순수한 A 문제만 푼 사람들과 A 차집합 B 이게 순수한 A 문제만 푼 사람 수야. 이게 순수한 A 문제만 풀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B 문제만 푼 사람도 있을 거야. 순수한 B 문제만 푼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순수한 B니까 B 차집합에 이게 순수하게 B 문제만 푼 사람들. 맞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A 문제만 푼 사람들도 한 문제 푸는 거고 순수하게 B 문제만 푼 사람은 또 한 문제 푼 거고 맞지? 하면 요게 합집합 또 그러잖아. 순수하게 A 문제만 풀었든지 또는 순수하게 B 문제만 풀었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학생 수 이렇게 물어봤는 거예요. 좀 어렵다 문제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볼게요. 이거는 상황판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A 문제 푼 사람 수고 B 문제 푼 사람 수고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A 문제랑 B 문제 중에 순수하게 A 문제만 풀었든지 순수하게 A 문제 푼 사람 맞지? 또는 순수하게 B 문제 푼 사람들은 또 오잖아.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은 요놈들의 원소의 개수를 원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체 합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겠다. 이해하시겠나? 내가 원하는 답이 뭐라고? 전체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빼면 되지. 딱 가운데는 교집합 원소 개수 N,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자,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요런 가지고 알 수가 있겠다. 자, 이게 뭐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5명이라고 말하는 전체 집합에서 얼마 빼면 5명 나는 거야? 55명. 맞지? 그래서 이게 55라는 걸 알 수 있다.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55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뭐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N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얼마나 요즘 돼서 55인지를 알고 있다. 이 55라는 놈은 요 놈 두 개 더 한다면 교집합을 뺏는 거랑 똑같잖아. 맞지? 자, 요 두 개 더 한다면 두 개 더 하니까 얼마나? 63이 63에서 얼마를 빼야지 55가 됩니까? 8을 빼야 됩니다. 요건 이제 얼마야? 교집합이 8명이.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55 빼기 8 해가지고 40 얼마? 47이잖아. 계산한다. 답은 47.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요놈을 이름하여 대칭 차집합이랍니다. 요 그림 잘 이해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는 대칭 차집합이라 이름 짓고 그림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나타난다. 요놈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지? 합집합에서 뭐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교집합 빼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한다. 이게 3번 문제였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 문제에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기를 A와 B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푼 학생 수란 말은 A 문제만 풀어도 되고 또는 B 문제만 풀어도 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수한 A 또는 순수한 B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 풀기 전에 결론적으로 생각 좀 전에 사실 대칭 차집합 했는데 요거 기억하고 있어요. A 차집합 B 합집합에 B 차집합에 4 나온다는 생각하시는 문제. 이걸 이름하여 대칭 차집합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 모양에 보이면 그림을 일단 생각하면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순수한 A 또는 순수한 B니까 요 부분을 나중에 보다는 그림상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저 기호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 계산 연산을 할 때, 연산을 할 때는 차집합이라는 놈이 좀 힘들잖아. 사실 그림 그리기 때문에 쉽지만 이건 뭐랑 같다고? 그림에서 보니까 A와 B의 누구야? 합집합이 A와 B 합집합은 뭐 빼는 것 같은가? A와 B의 교집합 빼는 거랑 같다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똑같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아까 전에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오래 계산하면 되겠어. 자, 5개 3번 문제였고, 자, 4번 문제.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기를 교집합의 최대값 또는 교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교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벤다 그림 문제가 있잖아요. 벤다 그림 그리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다고?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전체 집합이 몇 명이냐면 전체가 30명이라는 게 그 다음에 A와 B가 있는데 A에는 지금 몇 명이냐고 하면 18명이 있어요. B에는 지금 24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교집합이지.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 값을 보고 싶은데 일단 최소 몇 명 있는지 먼저 최소. 이건 최소. 일단 18명하고 24명을 두 개 대봤더니만 42명이 되잖아. 근데 전체 인원은 30명밖에 없으니까 공통된 인원이 두 개 되었으니까 42명. 즉 12명은 반드시 안에 있어야지만 최소 12명은 있어야 되겠지. 이게 최소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제일 뭐라 하겠습니까? 최대값은 지금 두 개 공통된 거의 최대값인데 최대값이 19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지금 18명밖에 없는데 최대가 어떻게 19명이 될 수가 없지. 공통된 게. 그러니까 공통된 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 18이라는 놈이 24 안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맞지? 최대값은 얼마 될까요? 18명.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최대 최소값을 빼라 했습니다. 최대에서 최소 빼면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연습 문제였습니다.